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자, 11월 달도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의 경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올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달 경마가 남아있고요. 정말 세월 빠릅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경마장이 마무리 시점으로 가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죠. 기수 부분은 지금 안토니오 기수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미 다성왕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정도만 남아 있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백승을 넘길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안토니오 기수의 어떤 기량은 안정감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조교사 다성순위는 지금 마지막 시즌 마지막으로 가면서 상당히 지금 변수가 있어요. 33조 서인석 조교사가 10월 초만 하더라도 한 10성 정도 앞서 있었어요. 통상 그 정도 10성? 기수라면 몰라도 조교사 다성순위에서 10성이면 엄청 크거든요. 무난하게 올해 다성왕은 서인석 조교사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했어요. 지난해 2승 차이로 뺏겼거든요. 지난해 박종균 조교사가 아슬하게 2승 차이로 다성왕을 차지하면서 2연패, 다성왕 2연패를 차지했는데, 자, 그 10성 차이를 따라잡았어요. 거의. 이제 서인석 조교사하고 박종균 조교사의 다성 차이는 3승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3승, 이건 가시권 들었다고 봐야죠. 두 마방 모두 마방 자원은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인류마, 능력 마필들은 1조에 좀 쏠려 있어요. 1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승이라는 차이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33조는 이제 물량으로 매주 다수의 마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33조의 인해 전술이냐, 아니면 1조의 정예 자원들이 막판 역전극을 일궈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3승 차이면 정말 박빙입니다. 특히 1조 마방의 자원을 감안했을 때 마지막까지 아주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양마방 간의 우승 경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주 장면에서도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두 마방의 마필들은 최선을 다하는 아주 그냥 쥐어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기수 부분과 이제 조교사 부분은 그렇고, 지난주에 대통령배가 있었죠. 이 대통령배 예상대로 위너스맨이 우승을 거두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던 즐거운 여정,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늦발로 레이스를 그냥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정이 11번 게이트 기립했습니다. 발주하면서 기립을 하고 말았어요. 늦발. 위너스맨은 무난한 출발하면서 지금 한 중위권 정도,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스피드 형이 초반부터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나옵니다. 이번 글로벌 히트도 잘 붙었고요. 한진마방의 마필들이 초반부터 아주 의욕을 보이면서 선두권 공략하고, 지금 11번은 후미에 있어요. 후미에. 뒤에서 6번째. 즐거운 여정이 이런 전개를 한 경주가 있었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3세 어린 암말 같은 경우에 전개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레이스를 앞에서 풀어갔죠. 결승선 접어들 때는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 정도만 제끼면 그냥 바로 선두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여정이 지금 이제 중위권, 그래도 8위권 이제 몰고 나옵니다. 한 8위권에서 자, 지금 위너스맨이 4위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앞에는 한진말 2마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스피드형, 글로벌 히트. 이 스피드형이 장간배도 두마필이 동반 입상했잖아요. 그때 두마필이 병합훈련 할 때 스피드형이 조교 때 더 좋았어요. 위너스맨의 위력이 종반 위력적인 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형이 거의 버텨낼 뻔했습니다. 종반 외곽에서 이제 심장의 고동이 올라오고요. 종반 글로벌 히트가 역전극을 끌어내면서 준승을 차지했습니다. 위너스맨 마지막까지 뭐 밀어주면서 걸음을 뽑아내는데 탄력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위너스맨은 기대만큼 뛰어졌고 11번 즐거운 여정, 그렇게 뭐 다수의 마필들에게 둘러싸여서 전개를 해본 적이 없는 즐거운 여정이 늦발하는 순간 뭐 이미 결과는 끝났죠. 그런 상황에서 뚫고 올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히트가 기대만큼 뛰어졌고요. 아까 하던 말을 마무리하자면 이 스피드형이라는 마필이 장간배에서도 두 마필이 그때 글로벌 히트가 우승, 스피드형이 준우승이었거든요. 두 마필이 조교 때 병합훈련을 했어요. 근데 스피드형이 길게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스피드형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면서 이번에 스피드형 재밌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론은 글로벌 히트가 실전에서는 더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두 마필이 병합훈련을 했어요. 대통령배를 앞두고 스피드형이 외곽에서 글로벌 히트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또 길게 가는 힘에서도 앞선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번 장간배에서의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실전 가면은 글로벌 히트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전망은 했지만은 그때보다는 마신차가 확 줄었죠. 물론 뭐 스피드형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박빙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피드형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 스피드형이라는 마필이 2세마 때 당시 이제 2세 최강마 브리더스컵 경주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때 뭐 후창마하고 마신차가 상당히 많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3세 대회 때 기대치가 엄청났어요. 브리더스컵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추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면 더 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받았던 마필인데 웬걸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기대치보다는 못했어요. 물론 뭐 장간배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전대에서 좀 아쉬웠거든요. 자, 스피드형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 요건 또 다른 앞으로의 경마 대회에서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위너스맨 같은 경우에는 그랑프리 2연패를 좀 밝히는 청신호가 아닌가. 이번 대회가. 이번 대회 타임이요 2분 5초 1이 나왔습니다. 주로 함수율이 13%니까 뭐 조금 높았다 하더라도 타임이 잘 나왔어요. 호기록입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위너스맨인데 그때 당시에 포화주로에서였던 기록보다는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내내 이 위너스맨이 보였던 타임은 항상 꾸준했거든요. 2000m에서 2분 08초 때, 물론 뭐 주로 함수율 감안했을 때 2분 08초 때, 그리고 2분 08초, 역시 2분 08초, 꾸준하게 2분 08초를 뛰어왔던 마필이 이번엔 2분 05초입니다. 주로 함수율이 가장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뛰어왔던 2000m 대회보다. 그래도 여기서만 한 1초 정도 플러스 한다 하더라도 1초나 1초 반 좋은 기록이에요. 그랑프리를 앞두고 오히려 지난해 대회보다, 지난해 몸 상태보다 지금 기량이 더 성장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랑프리 2연패에 대한 기대감이 한끗 높아졌다 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위너스맨 이번 대통령배 위너스맨이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그랑프리 2연패의 어떤 청신호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늦발로 좀 아쉬움을 남긴 즐거운 여정. 그랑프리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즐거운 여정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경주는 뭐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가 없는데요. 2등급 경주가 재밌어요. 1800 레이스인데 요 레이스가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주예요. 2등급에 갓 올라온 마필과 기존 2등급 세력 간의 어떤 전력이 좀 팽팽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받는 마필이 너트플레이. 출전한 마필 가운데 이제 유일한 3세마예요. 그동안 꾸준하게 대상 경주만 떼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순위권을 유지하다가 직전 일간 스포츠배 너트플레이가 용암보스를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 일간 스포츠배 우승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트플레이입니다. 용암보스는 지금 1등급 올라가 있고요. 자, 4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1800m 제39회 일간 스포츠배 출발했습니다. 오른 출발 속에 12번 더블 엣지 출발 능력이 좋죠. 안쪽에서는 3번 드래곤 스타와 바깥쪽에서는 11번 선두권에서 이제 차분하게 공략에 나섰습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13번 울트라 선입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제 뭐 선두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13번 울트라 갤럭시가 2위권, 안쪽에 3번 드래곤 스타와 4번 너트플레이, 바깥쪽에는 10번 용암 보스입니다. 6, 7위권에는 안쪽 1번 퀸즈 투어와 바깥쪽 14번 최강 게임이 등장해 있는 가운데 11번 나올 안쪽에 있는 3번 드래곤 스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A급 승부로 놓고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드래곤 스타는 우승을 해줬는데 노렸던 마필이 아쉽게 4위에 머물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번 퀸즈 투어와 2번 황금해, 7번 레디스 마운틴이 뒷선을, 하위 그룹에는 12번 더블 엣지와 9번 금세다, 8번 마이티 굿 등이 따라붙습니다. 11번 자, 너트플레이 지금 5위권에 있죠. 추진했습니다. 채찍을 대고 코너부터 강하게 밀고 나옵니다. 앞서기 시작하면서 3코너를 선회합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가 안쪽 자리를 유지한 채로 목차의 선두 다시 지켜내고 10번 용암 보스가 바깥쪽 2위권 좁혀 나옵니다. 13번 울트라 갤럭시와 바깥쪽에서 4번 너트 플레이가 등장해 나오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가 아직까지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마신차 앞서 있는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2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4번 너트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가 2위까지 도약해 나오는 모습. 11번 나올 스나이퍼를 바깥쪽 넘어서는 두 마리의 말들입니다. 4번 너트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 10번 용암 보스와 이영 기수, 외곽에는 13번 울트라 갤럭시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번 너트 플레이가 결국 선두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 일간 스포츠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번 용암 보스 중반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좋고요. 자, 너트플레이의 훈련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조금 전에 이제 4코너 돌 때 강구보 정도로 갔는데 뒷직선에서 좀 강도를 빨리 올렸어요.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스포시의 탄력을 아주 길게 뽑아주면서 전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마방 기둥마로 지금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마필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파워가 좋고요. 길게 가는 힘이 좋고 너트 플레이가 이번 경주 유일한 3세마답게 성장하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력한 우승 후보로 일단 거론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럭키월드입니다. 이 럭키월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마필도 제가 그야말로 믿고 공략하는 축이었죠. 이제 황금 럭키가 오면서 당시에 이제 스프링킹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정말 아쉬움이 있었는데 스프링킹은 이번에 또 노렸어요. 근데 축이 바뀌면서 배당을 잡지 못한 그런 여담은 있습니다. 스프링킹이 이번에 우승하고 들어왔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자, 어쨌든 뭐 스프링킹은 둘째치고 럭키월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우승했을 때의 모습. 2등급 최강마로 성장해 나갈 마필이고 1등급 올라갈 거예요. 럭키월드는. 그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필은 강하게 보고 있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우승 장면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나오고요. 자, 별나라 신사가 이제 이번 경주에 같이 나옵니다. 1번과 2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레이스를 풀어가는 능력은 1번 별나라 신사가 좀 더 좋아요. 2번은 이제 몰고 따라가는데 그래도 후미예요. 바깥쪽에는 10번 매니 챔프가 올라오면서 10번 매니 챔프 바깥쪽에서 5번 몬스터 K와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매니 챔프와 김하현 기수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5번 몬스터 K와 박태종 기수 안쪽에는 3번 아스펜 태양과 송재철 기수입니다. 10번, 3번, 5번 세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고 안쪽 1번 별나라 신사와 9번 자이언트 인디가 4, 5위권 6번 두손 멍군이 6위로 따라갑니다. 중하위권으로 이끄는 발은 11번 별나라 신사가 네 번째. 하위그룹에는 4번 스프링킹과 2번 럭키월드 바깥쪽 8번 온포인트입니다. 선두는 10번 매니 챔프가 안쪽 자리 럭키월드는 바닥에 있습니다. 이날 제 주력 막건이 2번 1번이었어요. 메인 승부처였고 2번 1번이 주력이었는데 별나라 신사가 조금 실망스러웠죠. 별나라 신사는 그 다음 경주에서 또 바로 우승을 거둡니다. 이날 왔어야 됐는데. 자, 럭키월드는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서서히 코너 감아 나옵니다. 선두권 뭉쳤고요. 이 선두권 뭉치는 과정에서 별나라 신사가 진로 확보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자, 2번 1번은 지금 나란히 섰습니다. 앞서가던 별나라 신사가 진로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2번 럭키월드가 외곽에서 이제 추진해서 올라오고 황금 럭키도 이번 대회 이번 경주 같이 나옵니다. 앞서 추진하던 황금 럭키를 잡아냅니다. 별나라 신사는 후미에서 올라오면서 4위를 차지했는데, 자, 럭키월드하고 황금 럭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맛있는 차 크지 않았습니다. 목 차이였는데 사실상 목 차이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기량 차이가. 기승기수였던 무게감에서 문세윤 기수가 레이스를 좀 잘 풀어갔다고 볼 수 있죠. 별나라 신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진로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풀어갔을 때 조금 빨리 나왔어야 돼요. 좀 늦게 좀 참았다가 꾹 참은 게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았나. 직선으로 뚫고 넣을 공간이 없어서 이제 별나라 신사 같은 경우에도 진로 확보가 늦게 되면서 돌아 나왔거든요. 그 과정이 아마 별나라 신사에게는 뭐 좀 나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럭키월드, 황금 럭키, 별나라 신사 요 3두가 이제 같이 뛴 경주, 요게 이제 비교가 가능한 그런 경주고요.
자,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얄 로드입니다. 로얄 로드는 지금 5세예요. 뒤늦게 2등급에 올라왔습니다. 승급전입니다. 이 뒤늦게 올라온 마필이 로얄 로드 외에 또 한두가 있습니다. 마이티 굿이 있어요. 마이티 굿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로얄 로드는 이제 복병권입니다. 이 로얄 로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성장이 더뎌요. 데뷔 초기만 하더라도 요 마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었거든요. 로얄 로드 직전 우승 모습 3등급 마지막 경주죠. 로얄 로드입니다. 10번 게이트입니다. 일단 3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2번 미스 양호와 5번 화이트 참 한가운데서 4번 남자 도라니 외곽에서 출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스피드가 있어요. 조금 몰아주니까 가볍게 몰고 있죠. 바로 선두권에 가담을 합니다. 저렇게 가벼운 추진에 이제 마필이 끌고 나오는 스피드를 보인다는 건 마필의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겁니다. 스피드가 없으면 저런 전개 안 나오죠.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다는 거예요. 저 마필이 안쪽에 포진하고 출발만 잘 받으면 저 정도의 어떤 반응 속도면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하다. 빠르지 않은 흐름이면. 편성에 따라서 앞으로 이 마필을 분석할 때 그런 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추진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거죠. 로얄 로드. 5번 화이트 참 바깥쪽 8번 열린문 안쪽 10번 로얄 로드와 1번 청상영웅까지 5마리가 앞선 채로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11번 퓨리오사가 3코너를 퓨리오사라는 이제 아주 빠른 선행마가 이제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고 8번 열린문입니다. 5번 화이트 참과 함께 8번 열린문이 2, 3위로 그 뒤에 자, 채찍을 대고 1번 청산영웅이 4, 5위 여기에 2번 미스 양호와 함께 4번 남산 호랑이가 그 뒤를 따르면서 7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서 직선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11번 퓨리오사가 먼저 직선주를 밟습니다. 바깥쪽 8번 열린문 안쪽에서는 5번 화이트 참과 외곽에 10번 로얄 로드까지 선두의 11번 퓨리오사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안쪽과 바깥쪽에 힘있는 그런 보입니다. 외곽에서 11번 퓨리오사 바깥쪽 10번 퓨리오사를 넘어서고요. 안쪽에 11번 퓨리오사를 넘어섭니다. 10번 로얄 로드 역전에 성공했고 2위를 쳐진 11번 퓨리오사 그 뒤를 4번 결승선 앞두고도 탄력이 살아 있습니다. 10번 11번 4번 순이었습니다. 여력이 있다는 거죠. 서울 구경주 국산 3등급 1800m 경주 11번 퓨리오사가 1800 이 정도면은 승급전도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5세 하반기에 뒤늦게 2등급 올라왔습니다만 성장하는 모습이 뚜렷하고 이 마필의 데뷔 초기 어떤 기대감을 감안할 때 아직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 더 띄워줄 여지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마이티 굿입니다. 마이티 굿도 이번에 이제 승급전인데 이 마필은 지금 4세예요. 4세 하반기인데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질병 공백도 좀 있었고 자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2등급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속도였다면 질병 없이 조금 더 빨리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는 능력 마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얄로드 같은 경우에는 경주수가 많아요. 아주 많은 경주 경험을 하고 올라옵니다만 마이티 굿은 그렇게 많은 경주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경주수가 아닌 채로 상위군에 빨리빨리 올라오는 마필들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기량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자, 6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은 무난했고요. 지금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지난주에 나왔던 마필이죠. 콩코드 포인트. 선두력이 뛰어난 콩코드 포인트가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마이티 굿은 북미에서 지금 몰고 나오면서 중위권의 포지션을 잡습니다. 6위권 포지션 잡았습니다.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7번 콩코드 스포트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김태희 기수와 콩코드 스포트. 양호가 자, 콩코드 스포트가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고 3위 그 뒤를 4번 문학 햇빛이 따르면서 7번 11번 3번 4번 네 마리 마이티 굿이 서서히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7번 11번 3번 4번 네 마리 앞서 있고 6번 마이티 굿 10번 심플 스타일 2번 원평 지금 마이티 굿은 홀루가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9번 럭 월요일날 이제 이동화 기수가 조결을 했어요. 초반부터 7번 안토니오 기수는 이 마필이 아니라 이제 너트 플레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가운데 변함없이 11번 미스 양호가 2위로 7번 15번 두 마리 반마씩 이내의 접전 양상 그 뒤를 안쪽을 노리는 3번 원더풀 인디와 바깥쪽에서는 4번 문학태피 6번 마이티고 등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7번 콩코드 스포트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자, 이제 외곽으로 추진합니다. 제가 다시 물리고 몰아주니까 발 바꾸면서 쭉 치고 나옵니다. 콩코드 스포트 하지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6번 마이티굿 안토니오 기수와 6번 마이티굿이 7번 말을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6번 마이티굿으로 직선주로 폭발력이 상당합니다. 3번 4번 등이 따릅니다. 선두 6번 마이티굿 가장 앞서 보고 있는 순식간에 이제 선두권 치고 나오면서 제압하는 모습인데 경주 모습만 봐도 이제 뭐 마이티 굿의 기량이 일단 로열 로드보다는 조금 더 폭발력에서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기대감도 좋고. 자, 57 달고 뛰었거든요. 이제 승급하면서 부담 중량이 확 내려옵니다. 마이티 굿은 이번에 53.5를 달아요. 3.5가 더 빠지죠, 여기서. 마이티 굿이 이번에는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또 한도의 관심아 이제 더블에지라는 마필인데 사실상 이 더블에지는 지금 1등급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등급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 마필이 부상 공백 이전에 3연속 입상을 하던 마필입니다. 3등급에서 우승하고, 자, 이 특별경주 3등급입니다만 여기서 입상하고 또 입상하고 1800에서 3연속 입상을 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타다가 올해 초까지 이제 판상골절이라는 조금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데, 이 판상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금이 가는 우측 앞다리 쪽에 지금 무릎 쪽이죠. 무릎 부위죠. 제3왕골이니까 요 부위에 이제 부상을 당한 경주마들은 뭐 그대로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경주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복귀 전 9월달에 돌아와서 이 재검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활 과정이 잘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이 재검 과정에서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 복귀 전 일간 스포츠밴데 순위는 후미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일단 뭐 이 영상은 뭐 딱히 후미 외곽 돌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자, 조교시의 모습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마필은 더블에지. 더킨 저스티스도 이제 이번 경주에 같이 써요. 외곽에서 이제 몰고 따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블에지가 길게 가면서 그러면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외곽 돌면서도. 더킨 저스티스도 앞말로서는 뭐 근성도 좋고 길게 가는 힘도 좋고 한데 더블에지의 기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훈련 과정에서 보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1군 가 있어야 될 마필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래서 이 마필도 이번 경주 지금 부담 중량 51을 달고 뛰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기량을 회복한다면 가장 위력적인 무서운 다크호스가 아닐까라는 판단인데, 질병이 조금 안 좋은 질병이라 일단은 뭐 재기가 우선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강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고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능력 마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훈련까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뭐 나머지 마필들은 뭐 딱히 관심이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레이캣 정도. 썬더타임이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마필이 1800을 예전에 한번 뛰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 나름 1400에서는 현등급 최정상권의 기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00은 반반이에요. 한강의 기상이 컨디션만 좋으면 뭐 이번 경주 입상 후보로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마필인데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투지나 스피드가 좋았을 때의 모습과 비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상도 이번에 도전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고, 선두권 공략할 마필 중에서는 썬더타임이 상태는 좋은데 지구력에 좀 약점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정리한다면 일단 뭐 너트플레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아마 안토니오 기수하고 호흡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상대 세력으로는 저는 마이티 굿을 한번 꼽아봅니다. 두 마필 모두 뭐 직전 안토니오 기수가 탔던 마필들인데, 자, 4세에 승급한 마이티 굿, 너트플레이, 요 두 마필, 그리고 기존 2등급 전력인 럭키월드, 그리고 별나라 신사, 일단은 승급한 두 마리, 기존 2등급 두 마리, 승급한 두 마리 쪽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만 요렇게 4파전 구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뭐 출발지하고 마무리 훈련하고 이런 걸 좀 더 정리해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네 마필의 어떤 우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병권으로는 판상골절을 극복하고 복귀한 더블에지와 로얄로드, 요 두 마필이 이제 복병권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이제 가능성 있는 마필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마필을 직전 문세영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였던 황금 럭키, 또는 뭐 그레이굿, 그레이캣, 이런 마필들은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마무리 훈련까지 지켜보고 좀 더 압축해야 될 마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존 마필 2두 그리고 승급 마필 2두, 그 마필들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될 경주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주 관심 경주 2등급 1800m 레이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대통령배 살펴봤고요. 자, 11월 월말 경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상금이라든지 이런 마방의 의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주말에 팬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